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K방산이 잘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K방산이 잘 나가는 것과 우리 국방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이후에 앞으로 먹거리는 전 방산이다.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K방산을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산 체계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네. 만 3년 조금 넘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30년. 네. 왜냐면 그 무기 체계 그 나라 거 한번 사기 시작하면 네. 10년, 20년 사면 쭉 쓰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10년, 20년 아니에요. 전차 한번 사잖아요. 전차 한번 사서 굴리기 시작하잖아요. 기본이 30년입니다. 그렇죠. 전투기도 뭐 한 50년씩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판 무기 체계 보세요. 유도 무기 체계, 전차, 지상 무기 체계, 그 다음에 FA-50이나 KF-21 공중 무기 체계예요. 그 다음에 지금 캐나다에서 잠수함 사업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잠수함이.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육해공 체계를 전부 다 아우르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 이런 나라가 없어요. 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진짜 미국엔 물론 있죠. 예. 미국 빼고 다른 나라가 없죠. 진짜 없어요. 독일은 육상 체계고요. 프랑스는 지금 특화된 체계가 프랑스도 비행기. 공중 체계하고 네. 프랑스의 전차 UA가 사서 후에 막심하거든요. 지금 아, 프랑스 전차를 하긴 했나요? 르클레르라고 있어요. 그 자동차 아니고? 아이스크림 이름 아닌가? 르클레르라는 전차가 있는데 이번에 UA군은 르클레르 400대는 샀다고요. 근데 이번에 올 초에 우리나라 K2 전차 가서 예. 같이 우리가 공동 훈련을 했거든요. 네네. 연합 훈련을 했는데 5km 떨어져 있는 표적을 르클레르는 못 맞추는데 우리나라 K2 전차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 K2 전차 스펙에는 그 유효 사거리가 3km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5km밖에. 그럼 UA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야, 너 뭐 어떡한 거냐? 우리 원래 이런데. 이렇게 얘기했고 더군다나 뭐냐? 우리가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을 그때 마련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차 군안 훈련. 군안? 네. 전차가 격파돼서 작동 불능했을 때 이걸 끌어오는 거. 가져가는 거. 예. 유해가 이런 장비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거 가져와서 눈앞에서 보여줬다고. 얘네가 이제 유해가 거의 레카차가 퍼진 차 끌고 가듯이 탱크를 막 이렇게 우리 저거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 원센트로 다 있거든. 그러면 유해가 지금 르클레르 전차를 바꿀 때가 됐거든요. 그럼 그것도 오래된 거예요? 예, 굉장히 꽤 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생각을 잘못했나?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뭘 본 거지? 이렇게. 근데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정치 외교적인 것도 같이 덧붙여져 있어야 되다 보니까 특히 아까도 말씀해 주신 나토 안에서의 어떤 담합 체계 같은 것도 있었고 중동 지역을 우리가 뚫어내야 하는데 뭐 조금 싫어하시는 표현이지만 뭐 가성비라는 것도 그렇고 무기의 성능만으로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K 방산이 예. 우리 외교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특히 중동 국가들은 예. 무기를 삼으로 해서 외교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우디나 UAE 무기 체계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미국 제찔끔, 유럽 제찔끔, 중국 제찔끔 막 이래요. 너희 것도 사줄게, 너희 것도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게 무기 체계가 복잡해지면 돈이 한없이 들어가요. 무기 체계가 단일화되고 통일화돼야지 이게 효율이 안 예, 나온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외교의 레버리지로 삼아야 된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외교를 잘해야 돼요. 굉장히 이건 뭐 너무나 뭐 외교가 안 중요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 보세요. 전부 다 슈퍼파워 네이션이죠. 내가 전교에서 5등 하는데 전교에서 1등부터 4등까지 다 우리 다 반에 옆에 있는 있어.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생 양아치 깡패도 그리고 우리 군사 동맹국인 미국은 굉장히 친구 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외교를 어떻게 잘해야 되냐? 한마디로 우리 국가의 핵심 이익이 무엇이고 우리 국가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얻어야 할 것.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마디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갈아엎잖아요. 모든 외교 라인. 정책, 외교 라인, 그다음에 국가 정책 이렇게 다 엎어지잖아요. 전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해요. 미국 봐요. 미국의
오바마 이후부터 미국의 정책은 뭐겠습니까? 중국 한 놈만 패예요. 그런데 트럼프 했다가 바이든으로 바뀌었을 때 중국 한 놈만 패가 바뀌었나요? 더 팼잖아요. 네. 다시 트럼프로 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확실한 국가 전략 목표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가 뭐 어디에 갔었냐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었나? 우리나라하고 해외 유수의 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하는 네. 학술 대회가 있었어요. 예. 제가 거기 가서 들었어요. 어. 굉장히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갔는데 모든 사람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앞으로 트럼프 2.0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분들이 결론이 뭐였냐면 다 똑같아요. 뭐라고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위험 요소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어디서 전쟁이 나고 이런 외부에서의 압력 요소가 우리나라 불안 요소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부의 분열, 정치적 분열, 정치적 혼란, 국민 분열 이게 우리 내부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느끼고 있죠.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반박을 할 수 있을까 소름이 끼쳤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기 체계를 잘 팔기 위해서 혹은 이거 사주면 아니면 또 우리가 원전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수주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고 네. 너희 급하지 우리가 빨리 해줄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참 방산이라는 게 종합 예술이네요. 종합 예술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반도체 이후에 앞으로 먹거리는 전 방산이다. 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아이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반도체나 2차 전지의 주가 흐름과 방산의 주가 흐름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뭐 반도체도 HBM 네. 정도와 방산 몇 배씩 올랐어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조선 쪽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길이 생겼거든요. 드디어. 그렇죠. 왜? 미국이 2015년인가 16년에 미국의 원래 전 세계 해군 1등하면 미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전투함 숫자보다 중국의 전투함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단순 숫자로. 예. 예. 물론 뭐 전체 톤수에서는 미국이 네. 앞서지만 더군다나 미국의 조선업이 작살이 났잖아요. 예. 사실 미국과 유럽의 조선업의 허리를 부러뜨린 건 일본이었고 마지막 숨통을 끄는 게 대한민국이었거든요. 싸게 잘 만드니까. 네. 완전히 뭐 요만하게 명줄 하나 남은 거 우리가 도끼로 쾅 찍어서 딱 끊어버렸거든요. 지금 미국은 조선업이 뭐냐면은 잠수함하고 전투함만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조선업이 워낙 투자를 안 하고 낙후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조선 관계자가 미국 가서 조선소 봤대요. 네. 우리나라 80년대 수준이다. 에? 그래서 미국의 조선소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수리를 해야 되는데 3년째 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 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잘 만드는 무기 체계는 뭐냐면 공중 무기 체계 있죠. 날아다니거나 예. 뭐 미사일 쏘 이런 거. 어. 이런 거는 미국이 계속 다른 해왔으니까. 나라보다 한 5발짝 앞서 있어요. 비교가 안 돼요. 뭐 중국이나 뭐 러시아도 뭐 스텔스 전투기 나왔다. 아유 상대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도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적으로 투자 안 한 쪽이 많으니까. 특히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박살났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우리 하나오션에다 뭐 했어요? 우리 그 MRO, MRO. MRO. 그러고 예, 했잖아요. 유지보수. 예. 유지보수 했잖아요. 네. 이건 시작이에요. 이거 잘하면 시작이다. 전투형 플랫폼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전투용 플랫폼이라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전투함 만들고 싶어요. 지금 예. 나왔던 전투함. 야, 이 전투함 쉽게 말해서 이지스함이라고 할게요. 예. 이지스함 플랫폼만 좀 만들어줘라. 안에 건 우리가 채워놓을 테니까. 뼈대 같은 네. 거라는 거예요? 플랫폼. 그거 우리가 잘 만들거든요. 이거 미국은 안 그런다고 하죠. 안 그런 우리 일단은 뭐 유지보수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유지보수에서 좋으면 자꾸 손이 가요. 자꾸 손이 가. 그다음에 너 잘하네. 이것도 한번 더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은 전투함 한 장 만들려면 3-4년 걸려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1년 안에 만들거든요. 뭐가 됐든. 엄청난 그다음에 조선시설, 도쿠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능력이 있는 게 우리나라고 일본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또 군함을 하다 보면은 생각처럼 효율이 안 나올 것이다. 마진도 박할 것이다. 이렇게 좀 염려를 벌써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예. 미국하고 장사할 땐 예. 마진을 포기하고 해야 돼. 처음에는요? 네. 아니면 영원히? 왜? 예. 영원히는 아니지만 네. 웬만큼 마진 포기하고. 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레퍼런스가 된다. 이거는 따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야, 미국이 사주는 배야. 너네 이거 안 살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마진이 남게 해요. 세상에 장사꾼이 미쳤다는 말 믿어요? 믿어요? 아니죠. 예, 저희도 이거 미치고 팔고 있습니다. 네, YG 부스터. 그러니까. 예. 예. 근데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네.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제안하고 줄 수 있다. 마덱스라는 방산 전시회가 있어요. 예. 해양 방산 전시회. 어. 제가 거기서 들었어요. 네. 우리 이제 하나 오션에서 만든 무인 잠수정이 있어요. 무인 잠수정인데 네네네. 미국 관계자가 와서 봤어요. 네. 보고서 이러는 거. 왜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컨셉하고 크기하고 모양이 너무 똑같은데 성능은 어떠니? 이러이러해요. 이러이러해요. 그럼 너네 혹시 이거 우리 사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거 물어봤대요. 미국 관계자들이 와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예.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나 전략 잠수함은 비밀 사항이 많지만 네네. 무인 잠수함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우리가 원하는 사양 만들어줄 수 있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걸리지? 시간 뭐 얼마 안 걸려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은 계산기를 지금 두들기고 있죠. 어떤 게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거기에 미국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동맹국이 그러네.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트럼프가 방위비 올린다고 하죠. 네네네. 방위비 올린다고 막 GDP 하잖아요. 5% 예, 쓰라고 막. 그러니까 뭐 신문에서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냐. 저는 어떡하냐라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부분 외교가에서 무슨 얘기가 왔냐. 이제 외교의 시대는 가고 예. 거래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거래를 어떻게 잘 할 거냐를 생각해 봐야죠. 즉 저기서 저런 조건을 내밀었을 때 오케이. 그렇다면 너네가 이런 조건을 했을 때 너네는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니를 굉장히 외교를 잘하면서 거래를 잘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관세 협상 네. 할 때처럼. 네. 거래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걸 강조해야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너네가 해주면 이게 너네 미국의 안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잘 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알래스카 LNG 이쪽 투자도 그렇고 조선도 이제 대표적인데 근데 또 미국 쪽에서 이럴 수 있잖아. 야 너네 어차피 돈 벌러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발주처야. 우리는 너희의 고객이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것도 쉽게 말해서 일단 고객의 입맛에 맞춰야죠. 일단은 맞춰야죠. 일단은 맞추지만 거기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 그럼 우리도 거절했죠. 왜냐하면 이번에 아파치 우리가 안 산다고 했던 것도 네. 미국의 보잉이 가격을 1.5배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잉이 어떻게 했어요? 야야야 가격 좀 낮출게. 깎아줄게. 늦었어 우리가 이랬거든. 안 사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파치가 안 필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도 이제 공격 헬기가 나왔거든요. 예. 마리논이라고 해서 아하. 물론 아파치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럼 미국도 그거예요. 쟤네가 저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네. 우리가 이래서만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등한 거래가 안 되겠죠. 하지만 하다 보면서 우리가 대등하게끔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걸 뭘 얻어낼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우리가 K방산 잘 나가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목말라 하는 핵심 기술이 있거든요. 핵심 기술이요. 항공기 엔진 기술. 두 번째 원자력 잠수함 추진 기술이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핵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동맹국을 무시하고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원자력을 무기가 아니라 추진체로 쓰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해요. 왜? 호주는 했거든요. 호주는 지금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협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도 동맹국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잠수함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영해가 적으니까 원자력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워낙 영해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원자력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무제한 자망이 가능하거든요. 무제한 자망이. 그러니까 멀리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오래 들어가는 있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거를 떠나서 일단 한국이 저걸 갖고 있는데 저게 물에 들어가는 순간 싫은 나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네. 저게 물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을 거 아니에요. 북한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게 물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시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왜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뭐예요? 잠수함 탄도발사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저기다 얘네가 또 벙커버스터 같은 것도 뭐 8톤짜리 만들고 뭐 혐오5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싫을 거 아니에요. 저걸 왜 만들어 막 이러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비록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제한 자망이 가능한 잠수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이거는 우리의 위상을 우리의 힘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술이 있는 것과 없는 건 것 천지 그 차이예요. 하나의 차이가 예. 큰 차이다. 호주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왜냐하면 선례가 있잖아요. 선례가 없다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쉽진 않겠지만 집요하게 협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뭐 조선소에 투자해주고 우리가 네. 뭘 하는 여러 대신에 가지 해주고 이 기술도 예. 우리가 항상 자주국방 하잖아요. 음. 자주국방이 아직 안 된 게 많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전 이것만 해결되더라도 저는 자주국방에 한 발이 아니라 두세 발 다가갈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항공기 엔진 국산화도 우리가 가능하게 된다면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KF-21 파는데 저쪽에서 만약에 KF-10 파는데 엔진이 지금 미국제예요. 예. 미국이 저 나라에 못 팔겠어. 엔진 우리 공급 안 해줄게. 그럼 못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K2 전차에 독일제 엔진 들어갔을 때 중동에 못 팔았거든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엔진이 있으니까 예. K2 전차를 어디든 팔 수 그렇죠. 있듯이 이젠 제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기술적으로는 그런 엔진 사이드에 있는 네. 거, 특히 이제 항공 부문의 엔진이고 외교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인재 유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와 오늘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왜 방산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저 국뽕이라고 막 네. 이렇게들 하시는데 가격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국력으로 봤을 때나 국뽕을 빼고 봐도 사실 네. 이제 탑 레벨이라는 시장이 거. 증명해 주잖아요. 그들이 뭐 바보가 아닌 예, 이상 시장이- 이걸 사가니 300억짜리 밥 사겠어요?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K방산이 잘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K방산이 잘 나가니까 우리 국방력이 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만큼 좋은 무기를 우리가 쓰니까 예. 뭐 어느 정도는 있겠죠. 네. 하지만 K방산이 잘 나가는 것과 우리 국방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건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별개의 문제예요. 음, 이게 저도 몰랐던 결국엔 건데. 예. K방산을 레버리지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갖다 팔에 제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땅에서 네. 쓰던 무기 실전 배치되어 있는 무기들을 해외에 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자랐던 기술들도 그렇죠.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국가에서. 우리나라 나라. 인재도 예. 그렇고. 그래서 업체들이 이제는 군의 요구가 아니라 업체들이 나서서 먼저 제안을 하고. 훨씬 우수한 무기를 제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네. 봅시다. 이런 거 개발해 봅시다. 너네 이런 거 필요할 걸? 업체가 나서 업체 주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 군 주도가 아니라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런 어떤 인재들에 대한 인식 전환, 국가 발전 방향의 확실한 목표, 그 다음에 이 R&D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화끈한 투자 다 필요합니다. 지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K방산이 이렇게 잘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고전했을걸요? 주식시장 작살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기사 조선 방산 뭐 이거 빼면은. 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방산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예. 반도체?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계속 반도체일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K 방산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네. 한다라는 거. 네. 또 샤르세와님 덕분에 우리가 또 많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웠습니다.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